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입니다. 청춘을 바쳐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자녀들 키우고 가정을 지키느라 나 하나쯤은 뒤로 밀어두는 것이 어느새 버릇처럼 되어버린 우리들. 그렇게 앞만 보고 달려와 정년이라는 훈장을 가슴에 단 날 어떤 기분이셨습니까? 시원섭섭하다는 말로는 다 표현이 안 되는 만감이 교차하셨을 겁니다. 이제 정말 고생 끝이다. 맘 편히 쉬어보자.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렇게 기다리던 은퇴 이후에 마음 편히 웃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매달 꼬박꼬박 통장에 찍히던 월급이 사라지고 정해진 연금과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앞으로 남은 30년, 40년을 살아가야 한다는 현실 앞에 문득 가슴이 철렁 내려앉기도 합니다. 그때가 되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그 돈만 아꼈어도. 오늘은 정년 퇴직 이후 99%의 사람들이 땅을 치고 후회한다는 소비에 대해 우리 삶의 지혜 시청자분들과 조금은 솔직하고 현실적인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이 영상이 혹시 모를 훗날에 후회를 막아주는 든든한 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장 후회하는 소비는 대부분 머리이성보다 가슴 감정이 먼저 움직였던 지출입니다. 그 첫 번째 후회는 보여주기 위한 둥지에 쓴 돈입니다. 현역 시절 우리는 사회적 지위라는 옷을 입고 삽니다. 직함이 곧 나였고 내가 타는 차와 내가 입는 옷이 내가 얼마나 성공했는지를 보여주는 징표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는 타줘야지. 남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아야지. 그래서 무리를 해서라도 고급 차를 유지하고 철마다 비싼 옷을 사입고 자존심 때문에 잦은 외식과 모임 비용을 기꺼이 지출했습니다. 그때는 그게 성공의 일부라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은퇴를 하고 나면 그 모든 것이 얼마나 부질없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아무도 나에게 무슨 차를 타는지 묻지 않습니다. 비싼 명품 가방은 장롱 속에서 잠만 자고 나를 빛내주던 그 번쩍한 자동차는 이제 매달 나가는 보험료와 세금 고지서로 오히려 나를 옥죄어옵니다. 정작 내 노후 생활에는 단 1%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것은 성공이 아니라 남의 시선을 의식한 자존심이 만든 소비였다는 것을. 그리고 그 텅 빈 자존심의 대가는 생각보다 훨씬 더 고단한 노후라는 것을 말입니다. 두 번째 후회는 사랑이라는 이름에 밑빠진 독입니다. 이 부분은 아마 많은 부모님들의 가슴을 아프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자녀에게 쏟아부은 과한 지원입니다. 내 자식인데 내가 안 해주면 누가 해주나. 나 하나 고생해서 자식 앞길 트이게 해줄 수 있다면 그런 마음으로 평생 피땀 흘려 모은 노후 자금을 자녀의 결혼 자금으로, 신혼집 전세금으로, 혹은 손주들 유학비로 줄줄이 내어줍니다. 자녀들은 당연히 고마워합니다. 하지만 그 고마움이 나의 노후를 끝까지 책임져 주지는 못합니다. 막상 내가 아파서 병원비가 필요할 때, 생활비가 모자라 손을 벌려야 할 때, 자녀들도 각자의 삶과 가정이 있기에 선뜻 부모를 부양하기 어려운 것이 안타깝지만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때 느끼는 서운함과 외로움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분명 사랑으로 시작한 헌신이었는데 그 사랑이 결국 내 노후의 가장 큰 짐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자녀를 사랑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부모가 자신의 노후를 스스로 지키는 것, 그것이 자녀에게 경제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짐이 되지 않는 마지막 사랑임을 우리는 조금 더 냉정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세 번째 후회는 조급함이 부른 재앙, 충동적인 투자입니다. 은퇴 후 고정 수입이 끊기면 누구나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모아둔 돈은 한정되어 있는데 나갈 돈은 여전하니 밤잠을 설치게 됩니다. 이 돈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뭐라도 해서 돈을 불려야 하는데 바로 그때 악마의 속삭임이 들려옵니다. 어르신, 이거 원금 보장됩니다.
노후 재테크. 이걸로 다 끝냅니다. 아는 사람만 하는 비밀 정보인데요. 귀가 솔깃해집니다. 검증되지 않은 부동산 펀드에 지인이 소개한 수상한 사업에 은행 이자보다 낫겠지 하는 마음으로 퇴직금의 상당 부분을 덜컥 넣어버립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여유를 찾으려 했던 그 투자가 오히려 남은 노후를 불안과 빚더미로 밀어넣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평생 모은 돈을 한순간에 잃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안타까운 소식도 들려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은퇴 이후의 투자는 공격이 아니라 수비여야 합니다. 얼마나 더 버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끝까지 지키느냐가 핵심입니다. 투자 지식이 부족할수록 더욱 보수적으로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야 합니다. 조급함이 만든 욕심은 결코 편안한 노후를 가져다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후회. 이것은 습관과 미련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바로 필요 이상으로 크고 비싼 집입니다. 자녀들은 이미 다 출가해서 부부 둘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40평, 50평대 큰 집에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애들이 언제 놀러 올지 모르니까. 그래도 우리가 평생 일궈온 집인데 그 마음 왜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그 혹시 모를 하루를 위해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매달 나가는 수십만 원의 관리비, 여름과 겨울이면 폭탄처럼 날아오는 냉난방비, 해마다 오르는 재산세와 각종 유지보수 비용까지 텅 빈 자식들 방을 청소하느라 무릎은 쑤셔오고 고정 지출은 줄지 않으니 정작 내 생활비는 빠듯해집니다. 많은 분들이 그때 가서야 후회합니다. 그때 조금만 작은 집으로 이사했더라면, 그 집 줄이고 받은 차익만 있었어도, 이사 한 번만 결심했어도 지금보다 훨씬 여유롭게 살 수 있었을 텐데. 어르신들, 집을 줄이는 것은 실패나 궁상이 아닙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막고 남은 인생을 더 편안하고 자유롭게 살기 위한 가장 현명한 전략입니다. 추억이 깃든 집을 떠나는 것이 아쉬운 것이 아니라 그 집에 발목 잡혀 내 노후의 여유를 다 빼앗기는 것이 진짜 아쉬운 일이 되어야 합니다. 삶의 지혜 시청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년 퇴직 이후 가장 많이 후회하는 4가지 소비를 돌아봤습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자존심의 소비, 자녀를 향한 사랑이라는 이름의 헌신, 노후 불안이 만든 조급함의 투자, 과거에 얽매인 미련의 집.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성보다 감정이 앞섰다는 것입니다. 물론 돈보다 중요한 가치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으면 그 소중한 가치들마저 지키기 어려운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정년 퇴직 이후의 소비는 우리가 평생 해온 소비 중에 가장 냉철하고 가장 전략적이어야 합니다. 지금은 괜찮겠지라는 그 안일한 마음이 가장 조심해야 할 적입니다. 늦게 깨달은 실수는 다시 되돌릴 시간이 없습니다. 부디 오늘 삶의 지혜가 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남은 날들을 더욱 여유롭고 편안하게 만드는 작은 등불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빛나는 황혼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삶의 지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